약간 그런 식으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거죠. 제가 진짜 쓰는 거라서 좀 너무 좀 허접한 느낌이 좀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안나, 김종식입니다. 네, 오늘은 원장님과 함께 바세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원장님 혹시 바세린 쓰시나요? 저도 필요할 때는 가끔씩 써요. 원장님 어떠세요? 저는 근데 사실 써보긴 했는데 제가 머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밤에 바르고 잤더니 아침에 막 머리카락이 막 얼굴에 다 붙어있고 네, 막 먼지 같은 것도 다 붙어있고 아침에도 한 번 써봤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막 나중에 밤 되면은 머리 떡지고 그래서 막 화장도 다 뭉개지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좀 바르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머리에 막 오일 바른 것처럼. 네, 괜찮아요. 여자분들은 근데 머리가 진짜 기셔가지고 그런 분들 많겠어요. 저는 뭐 머리가 길진 않아서 가끔 쓰는데 아무래도 좀 바르고 나면 좀 끈적이고 가렵고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사실 막상 발라봤더니 불편하다, 뭐 어떻게 바르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발랐더니 부작용이 생겼다, 이런 분들 사실 지금까지는 잘못 바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바세린 어떻게 바르는 건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원장님 그럼 바세린이 진짜 피부에 좋은 게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세린은 피부에 좋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는 뭐 보통 윤활제라고 부르는 성분이 있고 밀폐제라고 부르는 성분이 있어요. 수분제, 말 그대로 주변에서 이렇게 습기를 끌어와서 내 피부에 습기를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수분제라고 부르고, 밀폐제는 내 피부가 갖고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밀폐시켜 놓는 건데, 이 바세린은 이 페트롤라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밀폐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페트롤라툼 10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아주 강력한 밀폐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니까 뭐 잔주름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예방이 되고, 뭐 촉촉하게 보습감 같은 거를 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예방해주는 되게 좋은 성분이고, 뭐 실제로도 우리 화장품이나 연고 제품에 이게 뒤에 보면 막 성분명 같은 걸 보면 거기에도 이 페트롤라툼이라는 성분은 엄청 많이 들어있는 기본 성분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거 바르고 뭐 트러블이 생긴다, 그리고 뭐 여드름이 난다고도 하시고, 또 눈가주름 좀 나아지려고 발랐더니 뭐 비립종이 생겨서 네, 피부과 오셔서 이거 없애려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뭐 있어요. 맞아요. 바세린이라는 게 뭐 피부에 좋은 성분인 건 맞는데, 이게 뭐 모든 사람한테 다 좋기는 사실 어렵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세린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밀폐제라고 했잖아요. 별로 건조하지 않고 오히려 살짝 기름진 타입인 이런 분들은 거기에다가 또 다른 밀폐제를 막 덮어 놓으면 사실 그게 되게 좋은 효과를 내기는 어렵고, 그것 때문에 뭐 모공을 막아서 뭐 여드름이나 말씀하신 대로 뭐 피지가 막 이렇게 찬다든지, 아니면 비립종 같은 게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반대로 이제 피부가 되게 건조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궁합이 또 잘 맞죠.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뭐 건조한 사람들은 도움이 되는데 그럼 기름진 사람들은 아예 바세린을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또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뭐 저는 지성 피부인데 바세린 발라도 되나요? 뭐 저는 건성 피부인데 뭐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의 피부는 사실 지성이냐 건성이냐 이렇게 막 탁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T존, 뭐 이렇게 코 주변, 뭐 입 주변이나 이마 주변 이런 데는 조금 기름지고, 볼 이런 데는 조금 건조하고, 그런 차이가 사람들마다 되게 있어요. 자기 얼굴 안에서도 또 다 다르거든요. 좀 건조하고 피부가 얇고 그런 위치에는 좀 바세린을 같이 써주고, 조금 기름지고 피부가 두껍고 모공이 많고 그런 부위에는 좀 바세린을 좀 안 쓰고 뭐 가벼운 로션만 바른다든지, 내 피부에 맞게 사용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바세린을 썼더니 약간 좁쌀이나 뭐 모낭염, 여드름 이렇게 낫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바세린 대신해서 좀 쓸만한 제품을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또 발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뭐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바르지만 발림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실 화장품에서는 그 발림성이 되게 중요한데, 발림성이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되게 끈적끈적하고 뭐 가려운 느낌, 막 답답한 느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뭐가 붓고 뭐 트러블이 생기거나 또 민감성이신 분들은 바세린만 바르면 좀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아토피 피부염처럼 뭐 피부가 좀 염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민감성 피부처럼 피부가 민감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바세린 대신에 쓸 수 있는 업그레이드 바세린, 슈퍼 바세린, 명품 바세린, 그런 제품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진짜 쓰는 거라서 좀 이렇게 좀 너무 좀 허접한 느낌이 좀 있는데 아쿠아퍼라고 하는 그런 제품인데 유세린에서 나온 제품인데 얘는 이제 바세린 페트롤라툼의 베이스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오일 같은 그런 밀폐재료에다가 이제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습윤제 그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발림성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밀폐력도 충분하고 뭐 보습력도 좋고 사실 저는 뭐 바세린 같은 게 필요할 때 바세린 대신에 주로 이거를 많이 쓰는 편이고 발라보면 되게 발림성이 좀 약간 살짝 끈적끈적하기는 하지만 바세린보다는 훨씬 잘 발리는 약간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토피가 심할 때 좀 덧발라주거나 아니면 뭐 입술 같은 거 텄을 때 아니면 뭐 애들이 뭐 이렇게 어디가 좀 뭐 아토피가 올라왔을 때 그럴 때 밀폐제로 좀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이 유세린은 정말 예전에 피부과에서도 많이 처방을 했던 제품이고 근데 이제는 처방용이 아니라 일반 그냥 이런 화장품 가게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습진 그리고 뭐 아토피 또 애기들 발진한 부위에도 이렇게 살살 발라주기가 되게 유용한 제품입니다. 사실 저는 잘 뒤집어지거나 그런 분들한테 좀 가라앉을 때까지는 며칠 동안은 이걸 좀 써보시라고 좀 권하는 편이에요. 사실 화장품이 뭐 비싸고 뭐가 더 들어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그냥 꾸준히 쓰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뭐 새로운 거 계속 바꾸지 말고 잘 맞는 게 있으면 꾸준히 한두 개 정도 그냥 계속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맞아요. 사실 나한테 잘 맞는 화장품이 진짜 좋은 화장품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바세린을 제대로 바르는 법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내 피부에서 어떤 부분은 좀 기름지고 어떤 부분은 좀 건조하고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여기는 좀 건조해. 그러면 크림은 한 20% 정도, 바세린은 한 80% 정도 이렇게 섞어서 여기다 바르고 이런 데는 조금 기름지니까 뭐 로션을 한 반 정도, 바세린을 한 반 정도 이렇게 섞어서 또 여기는 이렇게 바르고 약간 그런 식으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거죠. 뭐 나는 입가가 좀 건조해. 그럼 입가는 막 바세린을 좀 더 많이 바르고 아니면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여름에는 조금 기름지고 겨울에는 좀 건조하고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도 사실 화장품을 그런 식으로 바꿔 쓰면 돼요. 제형이 로션처럼 좀 가벼운 타입을 여름에는 좀 많이 발라주고 겨울이 되면 뭐 크림처럼 좀 꾸덕한 타입에다가 바세린을 조금 섞어서 발라주고 근데 내 피부를 가장 잘 아는 건 사실 나잖아요. 나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발라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레시피를 만들어 보는 건 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너무 귀찮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면 내가 잘 쓰는 로션이나 크림을 전체적으로 발라놓고 여기가 좀 건조한데 그럼 거기만 살짝 바세린을 좀 더 바르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세린을 쓰는 게 바세린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죠. 되게 뭔가 가성비 좋은 그런 방법인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바세린 바르면 특히 꾸덕하고 가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발림성은 좋으면서 바세린처럼 이런 밀폐력 그리고 이렇게 습윤 잘 해주는 또 다른 레시피 혹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많은 걸 요구하시네요. 이렇게 밀폐제 중에 대표적인 성분이 페트롤라툼인데 또 하나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오일이거든요. 기름. 그래서 뭐 호호바 오일이나 뭐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거 이렇게 뭐 일반 화장품 파는 데 가면 많이 파는데 그런 거를 로션이나 크림에다가 바세린을 섞는 대신 오일 같은 거를 몇 방울 톡톡 떨어뜨려서 이렇게 섞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좀 꾸덕하고 답답한 느낌이 되게 심하신 분들은 사실 페트롤라툼, 바셀린 같은 류보다는 또 그런 게 오일류가 좀 더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거를 좀 찾는 게 되게 그럼 그 오일 섞는 것도 바세린처럼 부위별로 다 다르게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부위에는 뭐 한두 방울 섞고 어떤 부위에는 좀 많이 섞고 그런 식으로 좀 하죠. 또 이제 밤새 막 날아가는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막 이렇게 밀폐를 시켜놨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밤 사이에 막 먼지도 많이 묻고 막 이렇게 우리 왜 베개 같은 데서도 막 먼지가 많이 묻고 이불에서도 묻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바세린을 쓰시는 분들은 항상 좀 클렌징을 좀 꼼꼼히 한번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뭐 그런 거예요. 바세린을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냐, 뭐 선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을 바르냐, 언제 바르냐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선크림을 제일 마지막에 바르는 게 더 좋고요. 보통 우리가 밤 타입 스틱으로 된 선크림이 있어요. 그런 선크림은 사실 바세린이 베이스예요. 바세린 거의 선크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꼭 뭐 뭘 먼저 바르고 늦게 바르는 게 꼭 되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에 이제 이미 바세린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된 경우가 많고 그런 제품들도 써보시고 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위별로 다르게 섞어서 나만의 레시피로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피부에도 길이 하나가 아니니까 나한테 맞는 길을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고 특히 화장품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 바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내가 이렇게 잘 레시피를 만들어서 찾는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우리 피부는 항상 소중하니까요. 맞는 말씀. 네. 네, 오늘은 그동안 바세린 바르면서 불편했던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궁금한 점들은 얼마든지 다 물어봐 주시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도 저희가 더 도움이 되는 재밌는 영상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김안나 김종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